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제2장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3개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번 시간은 광역도시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6페이지에 보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나오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여기 칠판에 쓸게요. 먼저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써놓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눴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의의는 2가지로 나눴죠. 개념하고 성격이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용어 정의에서 했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광역도시에 대한 개념적인. 자, 두 번째 법적 성격으로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자기 위에 무슨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위에 있는 국가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게 계획의 위계질서에서 나왔던 그 성격이야. 그래서 밑에는 광역도시계획은 위에 있는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다르면 위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의의에서 정리합니다. 그래놓고 본론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핵심 정리는 본론 내용이 2가지. 첫째, 뭐부터 정한다? 어디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이거야.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2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하고 막 헷갈리면 안 돼요.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 구분입니다. 자,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그럼 누가 지정할래?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지정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할까? 이것도 둘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자, 첫째 어떻게 나눠질까? 이 그림 보시죠.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답니다. 자,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가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라고 그랬죠? 요 안에다가 광역도시를 수립하자라는 그 구역을 지정하는 걸 광역계획권이라 했는데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할까? 둘로 나누나 그랬어요. 첫째,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최고대빵인 누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장이 정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에 걸쳐서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도로가 무슨 도로야?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죠. 이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럼 이 도로 만들겠다는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대상 지역 어디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서울, 경기도 부천, 인천 여기에 걸쳐서 수립하겠다 그랬죠.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누군가가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이게 시도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정하고 최고대빵 국장이 정한답니다. 반면에 이쪽으로 와보니까 포천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가평군하고 양평군 여기다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정해놓고 나중에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답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여기다가 광역계획권을 요 4군데 시군에다 지정할 것이냐? 그건 누가 정한다?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거죠. 따라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둘로 나눠진다. 첫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정하고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요 2사람 이게 지정권자라는 거 이게 가장 알파와 오메가야. 저거부터 모르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첫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최고대빵 국토교통부장이 정해놓고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도지사가 지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나만 더 볼 게 있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나와요. 16페이지 맨 밑에는 누가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나 한마디로 장관들이죠.
중앙행정회장 장관들이나 또는 시도사나 또는 시장수가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또는 도의사한테 여기다가 뭐 좀 해주세요? 광역계획 좀 지정해 주시게 라고 지정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사나 시장수들이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의사한테 여기다 광역권 지정한 걸 뭐 해달라고? 변경도 해달라고. 지정과 변경 둘 다 뭐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단다.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지정한 것 좀 변경해달라고 뭐도 할 수 있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7회 때, 29회 때 다 시험 문제 났던 것들이죠. 최근에는 이거 33회 때도 작년도 났어요. 33회도 20문 났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최근에 이런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요. 옛날에는 이런 절차들 같은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냈었어요. 이런 절차는. 근데 최근은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절차까지도 시험 문제 나니까 누가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느냐? 중앙행정회장, 시도사, 시장수들이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광역계획 좀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옆에 어디다 정하지? 이제 두 번째 지정 대상 지역이야. 어디다 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누가 지정하지? 어디다 지정하지? 이거죠. 자, 지정 대상 지역 이것도 원래 둘로 갈라지네. 원칙은 어딜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답니다. 어디?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정한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이게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경기도, 부천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이같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뭔다? 단위로 설정하는데 이때 단위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단위라는 건 전부란 뜻입니다. 이 단위라는 뜻은 전부란 뜻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서울특별시 전부, 인천광역시 전부, 또 부천시 전부. 그게 관할구역 단위로 정한다는 뜻이다. 그럼 항상 이렇게 관할구역 전부만 광역구역으로 이렇게 다 지정해야 될까? 아니요. 관할구역의 일부만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전체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서울특별시 아니고 어디까지만 하면 돼? 이 도로 만드는 거 강서구까지만 도로 만들고 나머지는 더 이상 연결하지 않을 거야. 인천에서부터 부천시를 통과해서 강서구까지만 만들 거야.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까지 만들려면 어디까지만? 강서구만 요만큼만 포함시키면 되지 서울특별시 전체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요만큼만 포함시켜도 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일부 구까지만. 인천광역시도 전부 필요 없어. 어디 남동구하고 어디까지만 할까? 여기 강화군까지만 포함시키자. 그럼 남동구, 강화군 여기가 구군 이게 일부죠. 인천광역시 전부가 아니라 인천광역시 일부, 구하고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일부만 포함시켜도 됩니다. 또 하나는 연천군, 군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 아까는 부천시였는데 만약에 연천군이 있다면 연천군 전부가 아니라 연천군을 쪼개. 그럼 연천군은 뭐로 갈라지죠? 읍하고 면으로 나눠지죠. 그럼 연천군 무슨 읍만, 연천군 무슨 면만 이렇게 전부가 아니고 연천군의 일부인 읍 또는 면 요만큼만 포함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고 관할구역 단위가 아니고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시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일부란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 광역시에는 군, 그 다음에 군을 쪼갰을 때 읍, 면 말이야. 구, 광역시군, 읍, 면 이게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할구역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시키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것 요거까지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지정하는 절차. 이제 지정 절차야. 지정 절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죠. 무슨 절차야? 의심 절차입니다. 뭔다? 의심하래요. 뭐를 갖다가 의심하랍니다. 야, 저거 마저 틀려. 진짜까? 하고 의심하는 거. 의심 절차. 의견 청취하고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 보실까요? 17페이지에 보면 지정 절차 해놓고 그걸 지정 절차를 둘로 나눴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절차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하고 둘로 나눴죠. 자, 먼저 국장이 지정할 때는 뭘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요거부터
지정하는 것만 절차가 똑같은 게 아니라 모두 원칙적으로 같다? 변경 절차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정 절차와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지정할 때만 이런 절차나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라 이 뜻입니다. 그럼 국장이 관계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먼저 뭐 한답니까?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의견을 듣는데 국장은 누구 의견을 듣는답니까? 이것도 이 그림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요. 이 그림을 보세요. 국장이 여기다가 광역권을 지정한다는데 그때는 의견 들으라고 했잖아. 누구 의견? 시도지사. 여기서 시도사가 누구죠? 바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 시도지사 할 때 시도사는 5명이 있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5명을 우리가 시도사라 했었으니까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도지사, 부천시장 하면 안 돼요. 경기도도지사 이 사람들이 시도지사들이고 이자들의 의견도 듣고 동시에 누구도 듣는다? 시장군수 의견도 들으래. 그럼 이때 시장이 누구죠? 경기도도지사 의견만 들으면 안 돼요. 여기 누구도 있어? 부천시잖아. 그럼 부천시장한테도 물어봐야죠. 야 부천시장 니들 관할구역도 이번에 광역계획권을 정하려고 하는데 너 부천시장 이의 없니? 괜찮니? 라고 일단 시장의 의견 듣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들었다면 연천군이라면 여기 연천군이 있다면 연천군수 의견도 들어야 되죠. 이와 같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의견도 듣고 여기 부천시장 있으면 부천시장, 연천군 있으면 연천군상 그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고 나서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정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절차 의견 정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동시에 모두 의견 듣는단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항상 국토교통장관 바로 밑에는 뭐가 있더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바로 밑에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어서 그 다음에 지정하라. 이게 의심 이런 절차야. 그래서 의견 청취하고 심의 절차는 국장이 할 때는 시도사,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라.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 듣는다?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의 심의 거치면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참 이상하게 써 있어. 저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면서 솔직히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어. 도지사가 지정할 때 저치는 거자 누가 친대? 중앙행정위원회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랍니다. 똑같은 의심인데 의견 듣는 게 누구 의견 들어? 중앙행정위원회장이 누구라 그랬죠? 장관들. 아니 여기에 장관들이 안 들어있는데 무슨 장관이야 도지사가. 장관들 불러가지고 야 장관 일로 와봐. 내가 여기다 지정하려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국장은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 듣는 것 가능해. 항상 장관은 장관 의견 듣는 것. 근데 시도사가 장관 의견 듣는다? 공법에서 처음 봤어. 도지사가 듣는 것. 이건 잘못된 건데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 집어넣을 걸 잘못 집어넣어서 여기다 놓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 안 돼요. 근데 할 수 없어. 그냥 이건 책에 아닌 엉터리는 건데 그냥 애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지사도 광역을 정할 때는 이때는 웃기게도 이상하게도 중앙행정회장 또는 시도사 그자 더 나가서 시장군수 의견을 들으래. 근데 시도사도 없어요. 여기 경기도인데 무슨 서울특별시장 의견 들을 일이 뭐 있어. 경기도 대장하는데 시도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누구 의견 들으면 돼? 얘들 의견 들으면 돼. 부천시장, 남해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여기다 광역계획권을 내가 니들 있는 데다 지정하려고 하는데 니들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만 들으면 되지. 웬놈의 중앙행정회장, 시도사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거는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근데 법조문에 그냥 써 있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33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 냈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푸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이 시장군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중앙행정위원회장 또 시도사의 의견도 듣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은 후에 항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도시계획 심의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국토교통부장만 중앙도시계획 심의. 그럼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도지사들은 누구 듣는다? 지방도시계획 심의. 정확히 말하면 도도시계획위원회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죠. 그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는 기억해둬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의심 절차를 짜서 전다. 이게 광역권 지정은 누가 지정하지? 어디다 지정하지? 어떻게 지정하지? 이렇게 3단계로 딱 정리하면 끝. 자, 이제 뭐로 넘어갔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자, 첫 번째 뭐 넣어죠? 누가 수립하지? 이제 수립권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수리권자가요, 상당히 복잡한데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수리권자는 어떻게 정리한다? 먼저 지정권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했었죠. 국장이 지정 시에 누가 수립하지? 라는 거하고, 도지사가 같은 돈이다 광역교를 정하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그때는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했을 때,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 수립권자가 누구냐? 광역도시에 누가 수립하느냐? 지정권자에 따라서 수립권자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지정했을 때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광역도시에 수립해야 될까? 자, 여기 수립권자들은 쭉 나와요. 요거 시험 문제 항상 몇 순위? 0순위야.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7페이지에 보시면 국토교통청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수립권자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그때 그 수립권자들에 대한 게 쭉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이것도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어떤 거? 이 그림 보세요. 첫째는 국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했다? 국장이 정했습니다. 누가 이거 수립할까? 광역에서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은 건 누구죠? 애올려 가지 마. 생각 좀 해보세요.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광역계획권. 지가 생각이 있어서 지정했잖아. 아, 서울하고 부천을 거쳐서 인천까지 제4 경인 고속국도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지가 생각했으니까 지가 지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중앙행정위잖아. 시도사람 그런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지정할 수도 있었고, 어쨌든 지가 여기다 지정을 했잖아. 그럼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가 하면 제일 좋아? 지가 지정했으니까 지가 수립하면 제일 좋죠. 지가 생각한 대로 지가 수립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격언이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격언? 격언. 어떤 격언? 대빵은 손에 참으로 묻히지 않는다. 국장은 광역계획권만 지정해 놓고 수립은 자기 밑에 있는 자를 시킵니다. 그럼 국장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시도의사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도의사, 시도사죠. 야, 시도사들, 니들이 광역도시계획권 니들이 수립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만 하는 게 원칙이고,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사가 협의하여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고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다르다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정하고,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사들이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그런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지정권자인 국토교통청장이 지가 직접 이 광역도시도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지가 지정해놓고 지가 수립해야 된대. 어떤 경우? 첫째, 이 광역도시계획이 뭐와 관련이 있대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도시계획? 무슨 말이죠? 여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거야? 국가계획이 수립돼 있대요. 근데 국가계획이란 누가 수립하는 거라 그랬죠? 중앙행정위를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아까 용어적에서 했었죠? 용어적이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을 수립하는 거. 쉽게 말하면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죠. 근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 광역도시에 수립한대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시도사들한테 시키면 맞을까? 격이 안 맞는다고 표현합니다. 뭐가 안 맞는다? 격이 안 맞아. 격이 안 맞는다는 것. 서로 이 질서가 안 맞는 거야. 여기는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장관들이 수립한 거잖아.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그거와 관련된 광역도시는 그 밑단계에 있는 시도의사 수립한데, 그럼 누가 삐져버릴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중앙행정위원장, 국가계획을 수립한 이자가 삐져버립니다. 왜 삐지죠? 아니, 내가 수립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저 광역도시에서 수립하는 걸 같은 장관인 국장이 안 하고 밑에 있는 시도사한테 시켰어? 얘야, 내가 시도사하고 같은 동급이냐? 나를 뭐 우습게 보고 그래.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한다? 같은 장관인 국토교통관이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를 수립하려고 한다. 그때는 같은 장관인 국장이 지가 수립해야 되지 밑에 있는 시도사들한테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그야. 또 하나, 이때 시도의사들이 원칙적으로 수립한 건 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되죠?
국장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수립했으면 좋겠다. 야, 니들이 수립해 라고 시켰잖아. 그럼 시도사들이 수립한 걸 가지고 국장한테 올라와야 국장이 읽어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만들었네?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도 돼. 승인 내주면 되는 거고. 뭐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했어. 내가 생각한 거 전해달라네? 안 돼. 다시 와. 그때는 승인 안 내주면 되죠. 그래서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의사들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위에는 국장한테 뭐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토교통부장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도 3년이 돼도 누구로부터? 시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올라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누구 열받을까? 국장 열받죠. 뭐 이런 놈들이 있어. 내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광역도시에 승인 신청이 안 올라와? 3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열받은 국토교통부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 속에 있는 세 가지 내용 중에 바로 두 번째가 그게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사유가 써있죠. 첫째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에서 수립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의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한다. 그게 두 번째죠. 자, 세 번째 하나 더. 가만히 있어봐. 원래는 누가 수립하기로 했죠? 시도의사들이.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죠? 그럼 시도사들이 지들이 수립하려고 하는데 막상 수립하려 했더니 잘 안 돼요. 모르겠어. 국장이 우리한테 수립하라고 시켰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그 방침을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때는 시도사들이 누굴 찾아간다? 국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할까? 국장님, 저희들 보고 수립하라고 시켰는데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저희들하고 좀 같이 수립하시면 안 될까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이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시도지사들이 요청하는 경우 뭐라고 요청하는 거죠?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국장하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공동 수립할 수 있는 사유가 되더라. 그게 이제 국장이 지정했을 때 수립권자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면 수립권자가 누구라고 했죠? 원칙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도사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그죠? 수립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한답니까? 이제 예외야. 첫째는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국장하고 시도사가 뭔단다? 그때는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MUST 국장하고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건 CA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것은 사유들이 각각 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지만 원래는 누가 수립한다? 시도사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 아니야.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 있어.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에서 수립할 때. 두 번째,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장이 시도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어. 어떤 경우?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죠. 반면에 도지사가 광역을 지정했지만 누가 수립할까? 우리하고 같은 논리로 가요. 똑같이 내려가요. 사실은 자 누가 지정했을 땐 도지사가 지정하면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할까?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도지사는 지정해놓고 시키는 걸 누구 시킨다? 시장, 군수, 이자들 보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은 논리야. 자기 밑에 있는 시장수들 보고 야 니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라고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예외가 있다? 첫째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라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죠? 이건 한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 어떤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열받은 도지사가 직접 수립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있어.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이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을까?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시장수들 있잖아. 얘들이 지들끼리 수립하는데 돼, 안 돼? 잘 못하겠어, 얘들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뭐 했죠? 협의했어. 시장운수가 협의하여 뭐라고 협의했죠? 못하겠다고 협의가 나왔어. 그럼 뭐 하자? 도의사 찾아가자. 그래서 뭐라 하자?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도의사님 당신이 수립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수립해달라고 요청하지.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면 누가 수립할 수 있다?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협의하여 요청이란 말이 끝들이 들어감. 반면에 마지막 도지사하고 누가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죠? 첫째, 시장 군수가 뭐 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이때는 그냥 요청이야. 협의의 요청이 아니야. 아까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건 공동으로 같이 하자고. 그러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냥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로 돼 있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요 내용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바로 요 수립권자가 하는 건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리를 꼭 해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란 말이 나와요. 이 조정이라는 게 뭘까? 조정이라는 게 보세요. 원래는 국장이 지정해주면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됐었고 도의사가 지정해주면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때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뭐가 된다 했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지 않는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는 어떻게 될까? 협의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돼요. 저들끼리. 누구하고? 여기 지도사들끼리, 시장수끼리, 지도끼리 협의가 안 돼. 안 되면 누굴 찾아가자? 지정권자를 찾아가자요. 그럼 위에서는 시도의사는 누굴 찾아간다? 국장을 찾아가. 여기에서는 시장군수는 도의사를 찾아가.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소연할까? 당신이 여기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뭐 해주세요? 지정권자인 국장 또는 지정권자인 도의사 당신께서 이것 좀 뭐 해주세요? 조정해주세요. 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정신청이라고 한단다.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18페이지는 광역도시에 대한 조정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조정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때 단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특별시장하고 인천광역시장하고 경기도사가 셋이 공동으로 다 광역도시를 수립하고 있는데 누구하고는 의견이 안 맞는다?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힘이니까 지도끼리는 딱 맞는데 경기도사는 또 민주당이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그래서 잘 안 돼. 그럼 누가 올라갔어? 경기도 도지사가 국장한테 찾아갔습니다. 가서 뭐라 했을까? 쟤들 둘하고는 도대체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 좀 국장님 조정해 주세요. 조정시청. 그건 단독으로 올라간 거죠. 그때는 단독으로 했을 때는 바로 조정해 줄까? 아니요. 그 밑에 보면 뭐라 썼죠? 조정 신청을 단독으로 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협의를 권고합니다. 그럼 이때 경기도 도지사한테 냉수 한 잔 믿기고 내려가셔서 좀 더 협의 좀 해주세요. 라고 일정 기간 동안 협의를 권고하고 그 권고 기간 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그때는 국장이 직접 나선다. 이 뜻입니다. 반면에 공동으로 같이 왔어.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 3명이 공동으로 조정시장을 같이 들어왔어. 그때는 굳이 일정 기간 동안 협의 권고 기간 안 드립니다. 바로 그때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올랐을 때만 여기는 포천시장 혼자 왔다 이런 식이야. 그때는 일정의 어떤 협의를 권고하고 그 협의 권고 기간 내에도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조정신청. 그래서 시험 문제 하나 더 났던 건 그 조정신청의 첫 번째 보면 국장은 조정 시에 뭐가 필요하다?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옛날에 26회 때인가 나왔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조정 시에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라는 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요새 시험 문제가 그런 절차들이 많이 나니까 할 수 없이 곧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립 기준. 수립 기준.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어떤 기준에 맞을지만 수립할까? 기준. 자,
이 수립권자들 보고 니들 멋대로 수립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야, 수립할 때는 이렇게 수립해라는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만들까요? 바로 최고대판 국장이 지가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의 대통령을 정한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거는요. 계획의 수립 기준이나 구역의 지정 기준이나 다 기준, 계획 수립 기준, 지정 기준,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주는 건 밑에 있는 자가 정하는 게 아니죠.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야, 너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기준을.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 밑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정해주는 거죠. 자, 엄마가 딸내미 보고 야, 너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 이게 기준이거든요. 요거 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 기준. 그거는 윗사람이 정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최고대판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정리하죠. 자, 이제 옆에 이제 뭐냐? 수립 절차가 나옵니다. 세 번째, 원래 수립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수립 내용 같은 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수립 내용은 원래 강의도서 한 5가지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굳이 이런 거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 거 그냥 하나씩 다 여기는 불가능해요. 워낙 계획이 많기 때문에 다 못 외워요. 넘어가고 이제 뭔가 수립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수립할 때는 무슨 절차를 거칠까? 자, 우리 순서 보면 머리점 볼까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차고 순서 봐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차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승인받고 그 다음에 송부하고 뭐한다? 공고하고 뭐 시킨다? 열람한다. 기공지승 송공열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차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 듣고 승인받고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기공지승 송공열 기공지승 송공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기초조사. 그 기초에서 시험 문제 최근에 하나 난 게 있었죠. 그 기초에서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마지막에 보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란 말이 나오죠. 뭐 나와?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이건 뭐가 필요하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라. 라는 게 32회 때 재작년에 시험문제 났던 거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할 것. 그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한 번 났던 거. 그게 정보야. 기초조사는. 두 번째, 공청회 개최. 이거는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납니다. 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건 공청회라는 건 어떤 게 공청회죠? 공청회장 혹시 보셨나요? 가보셨나요? 별로 안 가보시죠? 이거 국회에 가보시면 의원회관 지하실에 공청회 개최하는 게 거의 1년 내내 벌어져요. 거기 보면 무슨 공청회 참 많습니다. 그럼 공청회 가보면 어떤 식으로 하더냐? 가운데 패널, 사회자가 앉아있죠. 그리고 이쪽은 찬성하는 분들, 이쪽은 그 안건에서 반대하는 분들. 나눠집간의 의견이 그럼 쭈루룩 앉아가지고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서 이 발표를 시킵니다. 그리고 앞에는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피켓도 들고 와서 막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이렇게 피켓하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공청회 진행되는 상황이 지들한테 불리해지면 가끔가다 뭐죠? 단상에 올라가지고 막 둘러 엎어버리고 막 난리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저 체포해서 끌려나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청회에 처라는 건 뭐한다? 관계 전문가들 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왜 개최한다?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거 26회 때, 28회 때, 29회 때 항상 시험 문제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할 건 주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뭔다? 공청회에 처했습니다. 그럼 광역도시계에서는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얘기야. 뭘 통해서? 공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이해하시야 돼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는 어떻게 개최할까?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아까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 전체가 광역권이죠. 이 전체를 단위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원칙인데 필요하다면 나눠서 할 수도 있어. 서울특별시만, 부천시만, 인천광역시만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원체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데 필요하다면 여러 개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 요거 31회 때 제재정년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든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굴 말할까?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로 외우려면 이거 안 외워져요. 그럼 어떻게 외운다? 사례를 들어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국법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공청회의할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어디 될까? 한번 보죠. 여기서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징해주면 원래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시장 세 사람이 광역도 수립하잖아.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 기초조사 했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했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으래. 누가 수립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 합쳐서 시도사들 지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누구 의견을 듣는다? 지방자치단체. 이때 지방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견 듣는 걸 합쳐서 뭐라 본다?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라고 표현했어. 이게 시도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럼 시도의회 의견만 들을까? 아니야. 자기 밑에 누가 있어요? 여기 부천시장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서울특별시장하고 인천시장, 경기도도지사들이 지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지들 시도의회 의견도 듣고 누구 듣는다? 여기 부천시장, 만약에 연천군이 있다면 연천군수, 시장, 군수 의견도 들으래요. 아니 부천시를 통과하는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고 광역도시에서 수립하면서 부천시장을 무시하고 수립하면 부천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안 도와주고 거기서 회방 넣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장한테도 물어봅니다. 야 부천시장 여기 광역도시를 이렇게 수립하려고 하는데 니들 집도 관통하는데 이 지역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괜찮니? 라고 부천시장 의견도 듣고 만약에 연천군이라면 연천군 군수의 의견도 듣더라. 이걸 시장 군수 의견을 듣는다. 그게 시도의회와 시장 군수 의견을 듣는 거고 반면에 이쪽은 시장 군수들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4명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잖아. 그때 누구 의견 듣는다? 시군의회 의견. 시장 군수가 지들이 수립하는 거니까 자기 있는 시군의회 의견만 들으면 되고 시장 군수 의견은 안 들어요. 왜? 지들이 수립권자인데 지가 지 의견 듣는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의회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라고 써있죠. 그럼 의견 요청이 들으면 그 지방의회 같은 데는 의견 요청이 들으면 며칠 의견 제시할까?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죠. 자, 이제 중요한 절차. 무슨 절차? 승인 절차죠. 승인 절차. 누가 수립한 것? 승인 절차는 대단히 중요해요. 누가 수립하는 것? 시도사들이 지들이 수립한 거 누구한테 승인 받으러 갈까? 당연히 국장한테 승인 받으러 간다. 여기 시장, 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 건 도의사한테 승인 받으러 올라간다. 그래서 시도사는 국장한테, 시장, 군수는 도의사한테 각각 승인 받으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승인 신청을 받은 국장과 도의사는 승인 내줄 때 2단계 절차를 갖춘다. 승인 절차 몇 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요. 승인 절차는 몇 단계? 이거 2단계 절차. 자, 시도사로가 국장한테 승인청 올라왔죠. 시장, 군수가 도의사한테 승인청 올랐죠. 그럼 뭐 거친다? 협의 심의라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 심의야 협심증. 우리 심장병 중에 협심증이라 했죠. 협의 심의라는 절차가 거친다. 그럼 순서를 봐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시도의사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는데 그때 국장은 승인 내줄 때 뭐 거친다?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국장은 누구 거친다?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반면에 도지사는 어디다? 그냥 행정위원회장과 협의. 중앙행정위원회장은 국장만이야.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는 건 도지사. 도지사는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지방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둘이 갈라진다. 그래서 국장은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할 것,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도지사는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할 것,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그래서 그 승인 내준 사실을 송부합니다. 내려보냅니다. 누구한테 내려보낼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누구한테 내려보낼까? 첫째, 국장은 자기랑 협의했던 중앙행정위원회장과 승인 시청에 올라왔던 시도의사한테 송부합니다. 협의했던 중앙행정위원회장, 그 다음에 승인 시청에 올라왔던 시도의사한테 그 승인 내준 사실을 송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도지사는 자기랑 협의했던 행정위원회장과 그 다음에 승인 시청을 했던 시장, 군수에게 송부합니다. 그럼 송부받은 누가? 그 시도사 또는 시장수들이 지들이 송부받았죠. 지들이 그걸 뭐 한다? 사람들한테 공고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립한 거 승인받았습니다.
공고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세요.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된다. 그래서 그걸 공고하는 건 승인받은 자들이 공고하고 승인 내준다가 공고하는 게 아니라 승인받은 자들이 송부를 받아서 지들이 공고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이게 기공지승 성공열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는 요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책 한번 볼까요? 요게 보면 19페이지에 4번에 승인해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부터 19페이지 그 승인 수립 절차 중에서 외가로 4번에 승인하고 나오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중간부터 뭐라 돼서 다만 이런 단서 나오죠? 다만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아까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도지사가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하죠. 시장군수가 요청이 올라오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었죠? 그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해서 그때 누가 수립하는 경우?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 이거야. 즉 뭐죠?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해서 그때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거나 또는 도의사가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때는 요 수립한 걸 가지고 위에는 국장한테 다시 승인받으러 간다 안 간다. 요거는 국장한테는 승인받으러 가는 사유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요거는요. 도의사가 수립한 거, 도의사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한 건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했을 때 도의사가 관할을 지정했을 때 그때 지들이 수립한 거니까 이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위에는 국장한테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기는 도의사가 지정권자고 이건 국장이 지정했을 때 그래서 국장이 지정했을 때나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는 거지 도의사가 지가 지정했을 때는 도의사 선에서 끝나는 거지 국장한테는 승인받으러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 써 있죠? 그건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27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건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 문제 자주 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가 끝났어?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정리를 해주고 한번 다시 들어가자. 내용들 지금까지 했던 거 좀 복잡하죠? 한번 클리어하게 한번 정리하자. 한번 심호흡 한번 하고 몸도 한번 이렇게 흔들고 고개도 이렇게 제껴보고 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끼고 어쩌자. 됐죠? 자, 그럼 요 정리.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이게 전부야.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난다 그랬잖아. 정리하셔야 돼요. 첫째,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념 정리죠? 자, 이때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지역에 국가계획이 수립됐다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서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자,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는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고 같은 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림을 생각하면서 정리하세요. 그때 지정할 때 누가 국장과 도의사한테 여기다 광역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 또는 지정한 것 좀 변경해 주세요.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나 시도사나 시장수들이 이 지정권자의 국장시도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위원회장, 시도사, 시장수들이 요청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지정 대상 지역. 원래는 어디다 지정한다?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해서 지정하는데 그 단위라는 건 전부란 뜻이다 그래서 관할구역 전부를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 그때 일부란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들, 광역시에는 군, 그게 일부야. 그 다음에 군을 쪼개서 읍면, 그래서 구, 광역시, 군, 읍면, 그걸 일부를 포함시켜서 광역권을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정하는 절차, 의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심 절차. 자, 국장이 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듣죠? 자기 밑에 있는 시도사,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심의는 중앙도시의회 심의를 거친다. 의심, 의견, 정치, 심의를 거친다. 반면에 누가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중앙행정위원회 장,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면 된다. 거기는 그런 의심 절차가 둘로 나눠진다. 자, 그럴 것 끝이고 이제 광역도시를 수립하자. 누가 수립하지?
국장이 지정해지면 원래는 누가 수립한다?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지들끼리 시도사 수립하라. 국장은 광역기관 지정만 해주고 수립은 밑에 있는 시도사들이 시킨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해놓고 지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두 가지.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광역계획을 국장이 지정해준 날로부터 광역계획권 지정했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장이 지가 직접 수립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지정권자인 국장과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수가 공도로 수립할 수 있다. 첫째,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도로 수립할 수 있다.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했지만 원래는 누가 수립한다? 밑에 시장수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한다. 문제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올라오지 않으면 열받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근데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하야한다거나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수가 지들끼리 협의한 결과 못하겠다고 나왔죠? 그래서 도지사한테 요청하자. 협의하에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했어? 우리 못하겠으니까 도지사께서 해주실래요? 도지사가 그때는 수립할 수 있다. 반면에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어. 어떤 경우?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면서 도지사하고 같이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어. 그때는 도지사가 하고 같이 하자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그때는 시장군수가 요청했으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공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기준 국토교통이 정한다. 항상 기준 국토교통이 정한다. 자, 수립 내용 암기할 필요 없다. 한정은 수립 절차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5년마다 변동사항 반영하라 그랬었고, 공청회차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공청회는 원래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원칙인데 필요하다면 여러 개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이건 국장이 할 때는 이제 시도사들이 수립할 때,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시도사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것이고, 누가 할 때는 도지사가 할 때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 말한다. 그런 게 지방자치 의견 청취. 의견 요청 들어오면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할 것. 자, 승인받으라 그랬죠. 누가 수립한 것?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건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그럼 승인권자인 국장과 도지사는 각각 협의 심의라는 걸 거친다. 그래서 국장은 누구랑 협의한다?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서 중앙도시안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넣으면 어디? 그냥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안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그걸 송부합니다. 누구한테 송부하죠? 국장은 협의했던 중앙행정위원장과 승인 신청을 넣었던 시도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협의했던 행정위원회장과 승인 신청을 넣었던 시장군수에게 송부합니다. 그러면 송부받은 시도사, 시장군수가 그걸 공고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세요 라고 30일 이상 열람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 끝났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야. 됐죠? 자, 이제 뭐로 들어간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책을 볼까요? 몇 페이지 나와요? 20페이지에 나와요. 자, 20페이지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도 지금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부터 나온다? 똑같은 내용이야. 이것도 1번 의부터 보죠. 그래서 의도 이것도 둘러갈라져 개념 정리가 나오고 성격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개념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해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의 관할에 대해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계획 미래종합청사진이야. 우리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거나 이 종합계획,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근데 그 서울특별시에 뭐 수립돼서 이미 광역도시가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하고 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있을 때는 이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뭐가? 아까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라고 있었죠. 그게 두 번째 위계질서에 대한 그 성격이 두 번째가 그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뭐죠? 이거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부터 봅니다. 그래서 수립권자 해놓고 이건 뭔다? 앞에 ONLY가 붙는다. 오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관할구역의 장들만 수립합니다.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성사시니까 자기 관할의 장들만 수립하여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사, 그다음에 어디가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수, 각각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 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관할구역에서 장들이 지들이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오직이라 그래서 오직 관할의 장들 누구는 없어요.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 없어.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없어. 그다음에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국도구는 수립하잖아. 오직 관할의 장들만 수립한다. 자, 세 번째 수립 대상 지역 어디다 수립할래? 이거는 원칙 어디서 수립하죠? 원칙과 예외를 갈라져. 원칙 당연히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해야 한다. 당연히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해야 되죠.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 관할구역 중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대. 어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라고 그랬어. 그럼 특광, 특시, 특도는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쫄따구인 시군 중에서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다.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죠? 또 하나 있어. 관할구역 전부에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런 지역에서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건 반드시 시군에서만이야. 특광, 특시, 특도는 무조건 수립. 시군 중에서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죠. 그렇게 두 가지. 그래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관할구역이 아닌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어디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에서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인접한 관할구역 성남시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인접한 관할구역 장인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야, 우리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니들하고 관련되는 게 있거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니도 괜찮니? 인접한 관할장과 미리 협의를 해서 인접한 관할구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 이게 수립 대상이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건 보면 옆에 이제 수립 내용이 나잖아. 자, 이제 세 번째 여기 수립 내용. 자, 수립하는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있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들어있다. 한 10몇 가지 있어요. 그럼 10몇 가지를 다 외울까? 못 외우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냐.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읽어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 났던 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1페이지 맨 위에 책 21면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들어가요. 그게 동그라미 1인데 동그라미 1자가 거기 빠져 있어. 수립 내용 해놓고 그냥 동그라미 1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그 1자가 빠져 있으니까 1 동그라미 쳐놓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경관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등등등등등 저 등자 써놨잖아. 10몇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중에 중요한 것만 쓰는 거야. 첫 번째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관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건 32회 때 재작년 시험 문제 난 거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나왔는데, 자, 시험 문제, 기출문제 푸는 요령이야, 방법. 무슨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포함된다. 라고 시험 문제 났어. 맞았다, 틀렸다. 모르죠. 그때보다 맞는 문장, 그렇게 푸세요. 확률 80% 이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났던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었어. 다시 한번,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뭔지 모르잖아. 맞는 문장이야. 그럼 32회 때 시험 문제 어떻게 났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라고 시험 문제 났습니다. 맞다 틀리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장에 나오면 그런 계획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어떻게 그 10몇 가지나 되는 걸 다요. 계획도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 계획이 나오는데 공법에 일일이 다 못 외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한다? 그 들어갈 사항 10몇 가지 중에 한 가지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 나거든. 그럼 끄집어낸 이 내용은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사항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된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모를 때는 그렇게 접근하라. 그게 공법의 문제 접근하는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일일이 하나씩 외우지 말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포함된다? 뭔지 몰라. 맞는 문장. 근데 이렇게 내면 다음 중 도시군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렇게 내버리면 좀 돌아버리는 거죠. 그때는 잘 생각해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 성격을 생각하면서 이런 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좀 생각 좀 하면서 그때는 골라내는 수밖에 없지. 외워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까지죠. 이게 수립 내용. 자, 5번째 뭐냐면 수립 기준. 수립 기준. 자, 기준 또 나왔네. 기준 국토교통을 정한다. 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까 누가 수립하죠? 관악의 장들. 그럼 관악의 장이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운수. 그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보다 더 높은 자가 수립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보다 높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 국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관이 수립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을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들이 지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해집니다. 다만 국장도 지멋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랍니다.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스 속에 드는 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란 말이 들어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장기계획은 너무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계획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본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건 어려우니까 그 미래까지 계획이 살아있으려면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해서는 안 되고 두리뭉실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장기계획의 특성이라는 것.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따라서 여건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두리뭉실 해야 되니까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문장이라는 건 같이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뭐죠? 수립 절차. 그래서 이제 2가지 남아서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 이 수립 절차는 뭐하고 다르다? 광역도시계획은 뭐였었죠? 기공지승 송공열. 이게 광역도시에 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다 쓸게. 기공지 그다음에 승이 아니고 확승입니다.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로 갈라져서 이거는 확승이란 말을 조심합니다. 확승, 그 다음에 뭔다? 송, 공, 열 이렇게 씁니다. 자, 광역도시가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도시군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첫 번째 기초조사하고 이 공채계 차는 거 있죠? 이건 광역도시계에 있는 기초조사하고 공채계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따라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하고 공청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건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어디 있는 걸 그대로 준용한다? 광역도시계에 있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체 그것도 반드시 광역도시에서 수립하거든. 요걸 그대로 여기 어디에도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초조사 공청회체는 둘 다 그대로 광역도시계에 있는 절차를 준용하면 된다 했을까? 그걸 따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지는 아까 누가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인데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견청취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와 같이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 그걸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단다. 그럼 지방의회는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요거. 확정 절차하고 요 승인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확정 절차, 승인 절차가 가장 중요하죠. 자, 하나만 더 지금 빠진 거. 여기 뭐 할 때 기초조사에 이 도시의 기초조사에 여기 추가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기초조사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1페이지 중간에 수립 절차에 기초사고 나오죠? 그 중에 2번째 줄에 보면 2번째 줄 마지막에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거기 녹색 들어가 있는 거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 할 때 뭘 포함한다?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할 때 그걸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이게 도시군계획 2반이야. 2반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몇 년 내? 5년 이내에
이 2반 1로부터 5년 이내에 요 사이에서 뭘 했대? 토지재산법과 재취약선 분석을 요때 실시했다면 요때 했어요 이미. 2반 1로부터 5년 이내에 요 사이에서 한 2년 전 3년 전에 이미 토지재산법과 재취약선을 실시했다면 지금 2반할 때는 이때 요거 포함시켜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예, 요때 이미 했다면 2, 3년 전에 했다면 5년 내에 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요번에 2반할 때는 그거 기초수사 하는 거 중에 저 토지재산법하고 재취약선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건 취약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문제 27회 때도 났었고 31회 때도 났었어. 그것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2반할 때 2반 1로부터 5년 내에 이미 토지재산법과 재취약선을 실시했다면 이번에는 하지 2반할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미 최근에 했으니까 아니 된다. 그것도 쓰고 기초조사 할 거 토지재산법과 재취약선 분석 요거에 관한 내용도 같이 정리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확정 절차하고 승인 절차. 이거 뭐냐면 좀 전에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수립권자, 오직 관악의 장들. 그 관악의 장을 다시 써봐요. 어떻게 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잘 봐요. 시장, 군수 이렇게 씁니다. 자, 6명의 관악의 장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썼어. 어떻게 썼죠? 4사람은 위에다 썼고 시장수는 밑에다 썼어요. 왜 그랬을까? 이 4명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사급이고 시장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 구청장이거든. 그러니까 한 단계 윗계급이고 중간대빵이고 쫄따구 대빵 차이거든. 그러니까 중간대빵인 4명 있죠. 특강, 특시, 특도 4사람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때는 뭐 받으러 간다? 그냥 확정 절차로 바로 가버립니다. 승인 절차 없습니다. 특강, 특시, 특도는 누구한테 승인 받으러 가는 거 없고 바로 뭐로 간다? 확정 절차로 가고 누가 수립한 것만? 시장 군수들이 수립하는 거. 얘들만. 시장 군수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위에는 도의사한테 승인 받으러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쫄따구인 시장 군수들만 위에는 도의사한테 승인 받고 특강, 특시, 특도 4명은 승인 받는 절차가 아니고 바로 확정 절차로 간답니다. 그럼 확정 절차에서 뭐 거치죠? 확정이나 승인이나 똑같아. 협의심이 협의심이야. 그럼 특강, 특시, 특도가 확정하려면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도 승인해 주려면 도지사한테 승인 청을 할까? 도지사가 승인해 주려면 역시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요 확정 절차에서 특강, 특시, 특도가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할 때 괄호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이란 말이 책 속에 들어있잖아요. 괄호 속에. 그게 무슨 뜻이다? 특강, 특시도가 확정하기 위해서 누가고 관계 행정위원장하고 협의할 때 그때 누구도 협의 대상자에 들어있다? 국장하고도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정 절차에 특강, 특시도는 국장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죠? 여기서 핵심은 특강, 특시도는 여기 위에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협의하면 된다. 예, 승인받는다 하면 틀려버리고 협의해야 된다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협의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특강, 특시는 확정 절차에서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장과 협의를 한다. 결국 승인받는 건 시장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고 특강, 특시는 국장한테는 승인받는 게 아니라 협의만 하면 된다는 거. 그게 시험 문제예요. 아셨죠? 항상 영순위 시험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넘어가. 그때 시장 군수 승인 시청해 보시면 22페이지에 시장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럼 승인받으러 갈 때 관계 서류 언제 시험 문제 났어? 작년도 시험 문제. 이런 거 시험 문제 냈어요. 정말 화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뭐죠? 아니 시장 군수가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갈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그건 시장 군수만 알면 되지 왜 공인중개사가 승인받으러 갈 서류가 뭔지를 시장 군수가 가져갈 서류를 왜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고. 이건 시장 군수가 외워야 될 노래지. 이런 걸 시험 문제 냈으니까 작년에 욕먹는 거죠. 아주 시잘데없는 것들, 우리가 암기할 필요도 없는 것들, 공인중개사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들, 이런 개떡 같은 걸 시험 문제 냈으니까 작년에 열받았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열받을 것도 없어. 자, 잘 봐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건가 봐. 승인받으러 갈 때 누가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갈 때 첨부할 서류가 뭘까? 이거죠. 첫째 뭐 한 거? 기초수한 거. 그럼 기초수사 관련된 서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첨부해가지고 승인받으러 올라가죠. 또 뭐 한 거? 공채 개최한 거. 공채해서 나온 서류 의견 있잖아. 그 정리한 거 갖고 올라가야 되죠. 또 뭐 하면 돼? 지방의회 의견 들은 거. 그래서 첨부하면 되죠. 승인받으러 갈 때는 기초사한 내용, 공채 개최한 내용, 지방의회 의견 조청한 거. 그걸 첨부하면 되죠. 첫 번째 뭐죠? 공채 개최를 하지 않고 거기 뭐라 했어? 공청회 말고 뭐 있었죠? 청문회 개최래. 아니 청문회가 어디 있어요? 청문회는 없는데 여기 공청회지. 그런 걸 바꿔서 시험지 냈었죠. 그래서 결국 서류는 기초조사한 거, 공청회 개최한 거, 지방의 의견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승인받으러 올라간다. 거기 책에 써 있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시험 문제가 작년에 났었고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승인받으러 갈 때는 그래 이런 서류 가져가겠다라는 이 절차만 알아도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런 걸 통밥 실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도시군 개분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다. 여보세요. 몇 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 문제 아주 잘 나.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했다는 거. 마지막 게 5년마다 뭐가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 있다. 그래서 5년마다 오타라고 하죠. 5년마다 타당성 오타 남은 정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타 남은 정비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거.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럴까?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만 수립하고 말어. 아까 도로 만들겠다. 이거 도로 내겠다. 한 번이잖아.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번이 아니야. 서울특별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립해야 돼. 주기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수립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계획들은 중간중간마다 그 장기 계획은 중간중간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중간에 타당성 검토 규정을 하루 타당성에서 검토해서 고치라고 수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수립하는 건 타당성 검토 없다. 장기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다. 마지막 중요한 내용.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한번 간단하게 쭉 한번 정리할까요? 다시 한번 고개 한번 제끼고. 앞쪽이니까 지금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 문제가 보통 날 때 맨 앞에 이 문제들이 나오거든. 근데 1번 문제부터 딱 걸려버려. 작심하고 달려들었어. 문제 풀려고. 근데 뭐야? 엥? 못 풀어. 답이 안 나와. 2번 문제. 엥? 못 풀어. 광역도시에서 땡, 도시에서 땡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집니다.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답이 좀 눈에 보이도록 찾아내야 되지.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아셨죠? 그래서 꼼꼼하게 앞쪽은 좀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념 정리. 도시군 기본은 특광, 특시특도, 시군에 관하게 돼서 이때 군에는 광역시군은 관역에서 제외라고 됐죠. 그래서 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군관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두 번째, 광역도시에 수립되는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자, 누가 수립하죠? 오직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어떤 계획에도 국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디다 수립하죠? 원래는 자기 관악에다 수립해야 되는데 자기 관악계획 중에서 시군 중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두 군데.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서 도시군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어. 근데 도시군에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도시군 기본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수립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수립하는 기준 국토교통부에 정해 주는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자, 수립 절차. 제일 먼저 뭐죠? 기초주사. 원래 기초에서는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런 걸 이미 했다면 이번에는 수립하지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채 개최. 아까 위에 광역도시가 똑같다 그랬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가 나눠진다. 특광, 특시특도는 확정 절차로 가고
시장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갑니다. 그럼 확정하거나 승인할 때 절차로서는 협의 심의 절차를 거친단다. 그때 특히 특광 특식소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국장하고는 협의만 하면 되고 시장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단다. 그래서 이제 송부하고 공부하고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끝나죠. 근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오타나면 정비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들어있고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다.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다 끝났죠? 야,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